거가 안녕. 언니가 너를 위해서 오늘은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를 싹 정리해가지고 꼭꼭 씹어서 입에 그냥 들어가게. 언니가 좋아? 근데 왜 하필 이 책을 고르신 거예요? 이 보도 셰퍼라는 분이 돈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지만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래. 근데 이분이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을 내셨는데 내가 이걸 읽어보고서 아이들만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인 우리 돈덕이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재테크 기본서로 딱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 우리 돈덕이를 위해서 언니가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를 한번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 시작을 해볼까? 고고고! 줄거리부터 빠르게 치고 넘어갈게.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에 나오는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겠니? 키라겠지. 키라네 집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걔를 못 키워. 주인이 반대를 해가지고. 근데 얘네가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걔가 마당에 다쳐서 누워있는 걸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그 개를 고쳐주면서 이 머니라는 개를 만나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이 머니가 키라한테 돈이 뭔지를 알려주는 과정을 담은 책이고,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 까지 나오는 줄거리야. 우리 돈덕이들이 돈덕질을 하는 그런 과정이랑 결국 똑같거든. 언니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 머니란 이름도 키라네 아빠가 대출 때문에 막 그놈의 돈 영어로 하면 막 머니 하는데 강아지가 반응을 하면서 아빠한테 간 거야. 그래서 이 개 이름을 머니라고 지었다 뭐 이렇게 나와. 이 머니라는 개가 어떻게 말하는지 처음 알게 됐냐. 키라가 한 달 용돈을 다 갔다가 또 좋아하는 그룹의 CD를 주문하려고 전화기를 딱 든 순간 머니가 말을 해. 그 CD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머니가 말을 하는 거야. 이때부터 머니가 키라한테 돈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해. 근데 처음에 키라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걔가 뭘 제대로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겠어? 돈에 대해서 배우기에는 너무 어린데 아직.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막 이런 반응을 보여. 이게 우리랑 완전 똑같지. 돈에 관심이 없을 때 주변에 재테크를 막 열심히 하거나 짠테크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었잖아. 돈이 인생의 전부야? 왜 저렇게 돈거려? 언니도 댓글들 막 달리는 걸 이런 거 보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돈거려? 뭐 이런 댓글이 많아. 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을 때는 다들 키라랑 이런 비슷한 반응 보이더라는 거지. 근데 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 물론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돈이 없으면 힘든 순간에 정말 힘들어져. 돈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존재야.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크게 아파. 그러면 돈 없으면 병원비 어떻게 쓸 거야? 우리가 살면서 돈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그 머니가 키라야, 네가 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해. 너 부모님이 대출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잖아. 그래서 너가 돈 공부를 해서 힘든 상황이 없었으면 해. 이렇게 돈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거든. 제일 먼저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10가지 이유를 한번 적어봐봐 라고 얘기를 해. 고민을 하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10가지 목록을 쭉 적게 되지. 그리고 머니가 이 10가지 중에서 정말 네가 원하는 이유 3개만 좀 골라봐봐 라고 얘기해. 이 과정이 우리 덕이들한테 언니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 핏빛처럼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지만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서울대 가겠다고 목표를 세우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에 가 있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가 마트를 갔다고 생각을 해봐봐. 예쁜 거 주세요.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아서 나올 수 있을까? 명확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도 하고 있어. 언니 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개부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고 싶은지, 부자가 되어서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도 키라처럼 적고 중요한 것들을 또 정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인지하는 과정을 해봤으면 해. 그 다음에 머니가 키라한테 시킨 거는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소원 앨범 만드는 거야. 네가 원하는 그 목표 있잖아. 그거를 사진을 뽑아가지고 앨범에다가 붙여.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사진들을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가 어떨까 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3번째는 그 소원에 필요한 돈을 모을 소원 상자를 만들어. 저금통 같은 거지. 그래서 소원 상자에다가 저금을 해. 그래서 모은 돈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돼. 머니가 키라한테 이렇게 시키는
시키거든, 3가지를. 자, 키라가 컴퓨터랑 캘리포니아 이 그림이 있는 소원 상자를 만들어 놓은 거지. 키라가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와. 소원 상자를 보면서 캘리포니아 가려면 한 150만 원 있어야 돼. 근데 3,000원씩 모아가지고 뭐 어느 세월에 호호 할머니 돼서 갈래?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웃는단 말이야. 그래서 키라가 되게 상처를 받아. 이 대목에서도 이것도 되게 비슷한 거야. 우리 덕이들이 처음에 나 이제 부자 될 거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했어? 야, 그렇게 해서 되겠니? 돈동거리고 너 이렇게 좀 바뀌었다? 막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오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거 쥐꼬리만큼 모아가지고 내가 언제 부자 되겠어? 한 달에 100만 원 모아봐야 1년에 1200, 10년에 1억 2천 집도 한 채 못 사는데 역시 나는 쓰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쓰던 대로 쓰면서 살아야 되겠어. 막 이렇게 돌아가는 친구들이 꽤나 많단 말이야. 재테크도 있지. 다이어트처럼 요요를 겪는다? 그래서 머니가 자신감을 가지는데 직방인 방법이 있거든. 그게 바로 성공일기를 적는 거야. 키라, 네가 잘한 일, 성공한 일을 매일매일 일기에다가 적어.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도 했었지 라고 자신을 스스로 자꾸 돌아보고 나 앞으로도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 근데 우리 덕이들은 언니가 성공일기 말고 매일 잠자기 5분 전에 뭐 하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투두리스트 적고 땡큐하기 적자. 투두리스트는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잠자기 5분 전에 리스트를 좀 적어보자. 땡큐하기는 내가 뭘 해서 감사하다. 뭘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좀 적어보자 라고 했었어. 머니가 키라한테 돈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랑 언니가 우리 덕이한테 돈에 대해서 얘기해 줬던 거랑 되게 비슷한 점들이 많아. 내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걘가? 우리 덕이한테는 내가 머니였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 자존감이 낮으면 감정 소비로 이어지고 정말 돈 모으는 과정이 길고 힘든 과정이잖아. 이거 버티지를 못해. 이거를 정말 직방으로 올려주는 게 투두리스트 땡큐하기야. 잠자기 전에 5분만 내면 돼. 지금까지 안 적었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요거는 해보도록 하자. 부자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고 마인드 셋업은 다 했어. 그럼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렇지. 돈을 벌어야지. 머니가 너처럼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된 다일이라는 아이가 있어. 걔는 8살에 극장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엄청 부자가 된 아이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라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다일 걔는 미국에 살잖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돈 벌기 쉬울 거야. 그러니까 나랑 달라. 뭐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와 가진 핑계를 막 대. 그게 또 우리 덕이들이랑 똑같더라니까. 드로우 앤드류 불러다가 어떻게 엔잡러가 됐는지 알려줬는데 덕이는 어떻게 했어? 아, 그렇구나. 근데 앤드류 너는 잘나서 그런 거지 나랑 달라. 나는 그렇게는 못해. 또 이러고 그냥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생각하고 고민해서 부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아, 근데 언니 좀 막연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거야. 다일, 아까 얘기했던 다일도 처음에부터 돈을 잘 번 건 아니야. 극장 있는 골목에서 레모네이드를 팔았다? 근데 안 팔리는 거야. 그 옆에 있었던 큰 부자이신 상인이 다일한테 조언을 해주셔.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면 말이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아, 나 이거 좀 귀찮은데? 이런 것들을 해주면 거기에서 돈 벌 찬스가 생긴다. 뭐 이런 뜻이겠지?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잘 생각해봐. 그걸로 돈 벌 방법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해. 우리 덕이도 뭐를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그러면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일을 뭘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부업이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키라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처음에 잘하는 일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개를 산책시키고 훈련시키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해서 머니의 원래 주인도 만나게 되거든? 골트 슈테른 아저씨라는 사람이 키우던 개였던 거지. 근데 이 아저씨랑 머니랑 한 차에 막 타고 가고 있다가 사고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아저씨는 크게 다치고 그래서 머니랑 아저씨랑 막 헤어지게 된 거지. 처음에는 머니를 뺏길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저씨가 아직도 몸이 안 좋아서 머니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머니를 키라네 가족이 1년 동안 너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좀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를 머니를 좀 계속해서 잘 돌봐줄 수 있겠니? 그러면 아저씨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비용을 지불할게 라고 해. 그래서 키라가 돈을 많이 벌게 되지. 이렇게 돈을 잘 벌었는데 그 다음은 그럼 뭐야? 번 돈을 어떻게 저축하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키라야, 아저씨가 너한테 머니 돌봐준 돈을 이렇게 주니 그 돈이 생각보다 꽤 크지? 이 돈을 가지고 넌 뭐를 할 거야? 했을
했을 때 키라는 저 이 돈 받아가지고 내년에 캘리포니아로 교환학생을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하지. 네가 이 돈으로 캘리포니아에 가는데 다 써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어. 아저씨가 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리가 종잣돈이 거위라고 생각하고 거위가 낳는 황금알을 이자라고 생각해보면 내 돈이 종잣돈이 될 때까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다 갖다 써버리는 거지. 그러니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매일 가르는 거랑 똑같은 꼴인 거지. 근데 이자만 받아서 캘리포니아 가려면 어느 세월에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골트 슈테른 아저씨가 이 방법을 알려줘. 네가 버는 돈의 일부는 황금알 낳는 거위용으로 저축을 하고 일부는 네가 원하는 너의 소원을 이루는 목적으로 또 그 돈을 모아.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통장 나누기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그치?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는 하고 있는 덕이들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카드를 긁지. 점점 더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종잣돈을 위해서 저축하던 이 적금 통장을 어떻게 해? 이걸 깨가지고 카드 리볼빙을 막아. 현금 서비스 받았던 걸 갚아. 결국은 내 돈은 거위가 되기 전에 늘 목을 비틀어갖고 잡아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정말 절절하게 반성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언니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따로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고 생활비는 좀 아끼고 통장도 나누고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다, 요거지. 이제 돈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으니까 투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지? 이 책에서도 트럼프 할머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가르쳐줘. 트럼프 할머니를 처음에 소개를 받았을 때 할머니가 이제 2주 동안 여행을 가시게 되면서 비앙카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이 비앙카의 사료를 가지러 갔다가 할머니 집에 도둑이 들었었다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그때 할머니 집에 있는 금고를 얘네가 지킨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여행해서 돌아오시자 키라가 그런 얘기를 해. 할머니는 그렇게 귀중한 물건들과 돈들을 왜 집에 금고에 두셨어요? 그거 털렸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 트럼프 할머니가 내가 주식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비상금으로 나는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해주셨던 얘기가 그 도둑들이 내 돈을 설령 훔쳐갔다 하더라도 걔네 돈 훔쳐간 걸로 즐거움이 오래 못 갔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셔. 그리고 이제 요 구절이 나온다. 돈이란 마음으로 준비해온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 있단다. 누군가가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소유하게 되면 오히려 없을 때보다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않아.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라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거든. 단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좋은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또 나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단다. 이런 얘기를 하셔. 내가 돈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지만 그 돈이 나한테 머물러.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지? 벤처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 얼마를 투자받건 그 사람의 그릇만큼만 남는다. 100억, 200억 막 투자 받으면 뭐해? 그 사람이 그릇이 아니잖아. 그러면 돈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돈을 다루는 태도의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가 돈을 다루는 태도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의 내용들은 주식에 대해서 좀 쉽게 개념을 잡아주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내용이 나오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 우리 덕이들이 이 부분은 우리 아이돈케어에서 찍어놨던 주식, 펀드 뭐 이런 내용 있지. 그거를 따로 보고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일기를 쓰고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키우고 소원을 위해서도 또 따로 모으고 용돈은 아껴 쓰고 잘 모은 돈을 나중에 트럼프 할머니한테 배워서 투자까지 하고 투자도 오랜 시간 잘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지. 물론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적어도 나는 돈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아? 내가 돈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아이돈케어를 처음부터 다시 정주행하고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도 한번 읽어보고 백투더 베이직 해서 그간 내가 재테크 손 놓고 있었다면 이번에 이 키라를 읽고 이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도 그래 아직 2022년 절반이나 남았다.
그럼 올해도 내가 재테크를 목표로 삼았다가 또 그냥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연말이고 이런 해가 되지 않게 여름 휴가 시즌에 이 책을 한번 읽고 한번 재테크를 다시 한번 불을 한번 땡겨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덕이들도 키라처럼 매일매일 돈덕질하면서 재미있고 통장은 더 두둑해지길 바래. 언니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